안녕하세요. 영어 내비쌤입니다. 단어 2강 시작합니다. 참고로 1강에 어원으로 단어를 외웠을 때 2점, 그리고 효과적인 복습 방법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꼭 보시는 게 좋고요. 복습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강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강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도 좀 말씀드리면 1강은 전미사였고 2강은 접두사 11강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어근을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프린트 올려둔 글에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써놨죠.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 부분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필기되는 거 있죠? 요거를 이 프린트를 가지고 반복 복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단어 테스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가리고 여기 종이 같은 걸 이쪽을 가리는 거죠. 한국말만 가리고. 이거 보여도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이 정도 가리든가.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고. 어쨌든 이건 안 가려주죠. 안 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재반복 하잖아요. 하루에 한 5번 정도. 만약에 저녁에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 다음날 저녁 전까지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할 동안 이제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서 하면 훨씬 좋아요. 잘 외워져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안 만들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전 그래도 한 번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걸로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본인이 쓰세요. 이렇게 한번 복습할 때 리바이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단어 철자 써보면 좋거든요. 읽으면서 리바이브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여기 뭐 줄 꺾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생으로 써놓고 종이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하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저 만들면은 엉뚱하게 그거 가지고 보는 분들이 있어서 알겠죠? 참 그리고 단어 암기하실 때 발음이 외워져야지 잘 외워지거든요. 원래 언어의 특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일부러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발음 기호 써놓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강세까지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때 발음을 한 3번 정도 외쳐요. 속으로 외쳐도 되고 리바이브, 리바이브, 리바이브 외치고 그다음 바이브 이렇게 발음을 외치고 나서 입에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철자를 보는 거예요. 그 리바이브 이렇게 읽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야지 다음에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읽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리바이브구나 하면은 이제 그러고 이제 이 뜻이 생각이 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프린트 올려놓은 게시물에 원어민 mp3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시간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 써 있는 거 대충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 갖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일단 그리고 암기하실 때 뜻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두 중에 하나 아무거나 비슷한 뜻이거든요.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뜻이니까 그 중에 나는 그냥 이걸로 할게. 회복시키다로 할게. 이렇게. 뭐 되살아나다.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걸로 해도 되고. 비슷한 뜻이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난 다 암기된다.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아무튼 이것도 부활 이 정도만 암기하면 되죠. 나는 뭐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앞에 거 그냥 보시면 되찾다. 똑같은 얘기죠. 회복하다. 난 되찾다로 할게. 근데 나는 회복하다가 더 좋은 것 같네. 똑같은 뜻이니까.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똑같으면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알겠죠? 근데 좀 달라 보인다. 그럼 앞에 거 하세요. 알겠죠? 재활용하다라고 할게 나는 이렇게.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뜻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심혈을 좀 기울여가지고 딱 필요한 것만 했거든요. 그 대신에 너무 하나만 하면 오히려 뜻이 안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재활용하다, 재생하다, 이런 뉘앙스구나. 이렇게 좀 뉘앙스를 느끼라고 한 개씩 일부러 좀 더 써놓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1번 뜻이에요. 한마디로. 합쳐서 그냥 1번 뜻. 알겠죠? 그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단어 뜻이 여러 뜻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사전 찾아보면. 근데 일부러 이렇게 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배우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이게 1번 뜻, 대표 뜻이거든요. 그 대표 뜻에서 2번, 3번, 4번 뜻은 문맥에 맞게 나온 뜻이에요.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의역이 뭔지 알죠? 그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니까 나온 뜻이라서 저절로 터득이 돼요. 그러려고 지금 이런 영상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아시죠? 단어 노베인 분들이 굉장히 빨리 외운 거.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가 굉장히 모르던 분들이 일단 등급이 급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어가 커버가 많이 다 됐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이렇게 단어 뜻을 제가 딱 추려놨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시고 외우면 되니까 다른 책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단어량도 빨리 늘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시작할게요. 2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RE 접두사죠. 맨 앞에 붙으면 이게 뒤로란 뜻이 있어요. 일단 back이죠. back. 뒤로 가는 거. 그러면은 뒤로 가다 보면 다시 하는 면이 있죠. 테이프를 뒤로 감으면 다시 듣게 되죠. 그래서 뒤쪽으로 이거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고 횟수적으로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일단 결국에 어쨌든 뒤로 가고 회귀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뜻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단어 볼게요. 단어를 보시면 revive죠. revive, 리가 다시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vive가 live,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ive면 살다고 live면 뭐 생생한 이런 형용사로도 쓰이죠. 발음이 바뀌는데요. 어쨌든 비비드 아시죠? 비비드 모르시는 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뒤에 비비드한 색감 뭐 이런 거 들어보셔도 생생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비드한 컬러. 그래서 비비드도 많이 나온 단어니까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live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VIV가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이 연관시켜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단어 2개 다 외워지죠. 그래서 다시 살다니까 회복시키다, 되살아나다. 됐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revive에다가 AL 끝나면 명사형 점사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동사에 AL 붙으면. 그죠? 명사에 AL 붙으면 형용사를 그랬죠? 예, 그런 거. 어쨌든 여기 보시면 revive, revival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사는 건데 이제 명사니까 부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재상영이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그죠? 그 영화관에서 다시 한 번 상영시켰는데 이제 끝났는데 다시 한 번 더 부활시키는 거. 그 재상영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recover는 다시 커버하는 거죠. 커버가 take의 뜻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커버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다시 커버하다. 내가 여기 커버할게. 그럼 자기가 맞는다는 소리죠. 내가 취한다 이 뜻이죠. 내가 그걸 취할게. 근데 다시 취한단 말은 원래 한때 취했었는데 잃어버렸다고 다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되찾다, 회복하다. 두 중 하나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뭐 특별한 말 없어도 두 중 뜻이 비슷한 것 같으면 하나만 본인이 취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recovery죠. recovery는 이것도 강세도 한번 본인 다 찍어 보시고요. 예, 듣기 평가도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뭐 영어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무튼 recovery인데 다시 커버하는 것이죠. 명사니까. 그럼 되찾기, 회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cycle도 다시 one cycle 아시죠? one. 그러면은 원이니까 동사로는 순환시키다 정도 되겠죠.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 사이클 타게 하는 거. 그러면 재활용하다. 뭐 보면 재활용 표시도 보면 이렇게 막 사이클 도는 표시 돼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막 순환시키는 거에서 재활용하다, 재생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recycling, ing 붙었죠. 그래서 저번에 전미사 시간에 ing에 대해서 했죠. 형용사형 전미사에 대해서 했었죠. 동사 원형을 r로 표현한다. 아무튼 동사 원형에 ing,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갖고 원래 동사가 뭐뭐 하다잖아요. 하다인데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죠 보통. 그래서 공부하다면 공부하는 이렇게 바뀌는 거. 동사 뜻 그대로 형용사로만 고쳤죠. 어떨 때냐면 형용사로 판단이 돼서 형용사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다. 즉 현재 분사라 그러죠. 이거 뭐. 이거 문법 이 정도는 아시죠? 이거 중학교 때부터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분사에서의 ing는 현재 분사잖아. 이거 형용사형 전미사 아니잖아.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를 만드는 ing지. 그죠? 그런데 그때 썼죠. surprising ing. surprise가 놀라게 하다. 그럼 ing 하면 놀라게 하는이죠.
그렇게 형용사형 전미사처럼 돼버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여기서 온 거 아닌가? 구별이 좀 모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어디에도 있겠어요? 이 ing, ing,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는 현재 분사만 있는 게 아니고 명사 자리일 땐 동명사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studying인데 동명사로 판단되면 공부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분사로 판단되면 공부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동명사로 판단되면 공부하는 것, 하는 것, 하는에다 것까지 붙여갖고 명사로 만드는 거죠. 알겠죠? 그럼 그때 공부하는 것에서 이 ing는 뭘 나타내요? 동명사를 만드는 ing죠. 근데 어쨌든 명사가 됐잖아. 그죠? ing 붙어갖고 명사가 됐기 때문에 즉 ing 붙었을 때 명사로 고쳤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근데 명사형 전미사로 또 이렇게 변질이라고 해야 되나? 점점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사형 전미사로도 나와요. ing가. 근데 어저께 명사형 전미사에 안 나왔었죠. 소개가 안 됐었죠. 왜냐면 이런 어차피 동명사에서 보통 이제 명사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배워도 명사 자리다 싶으면 하는 것 이렇게 하겠죠. 그럼 재활용이나 재활용하는 것이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ing가 명사형 전미사로 나오진 않아요. 어차피 동명사에서 커버가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전미사 편에 보면 형용사형 전미사도 ing를 대놓고 나오지는 않았잖아. ing가. 알겠죠? 이런 문법으로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원책에는 ing가 뭐 형용사형 전미사 혹은 명사형 전미사 이렇게 대놓고 소개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책에는 이렇게 ing 써놓고 명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명사형 전미사라는 소리잖아. 혹은 ing 해놓고 surprising 밑에 ing 형 이렇게 써놨다고요. 알겠죠? 대놓고 소개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애매해서. 이게 대충 이해되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ing가 꼭 명사형 전미사처럼 점점 쓰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명사가 돼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재활용 이렇게 돼버려. 그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meaning이 있어요. 의미하다는 거 아시죠? 그럼 ing 붙으면 명사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동명사일 때는 의미하다에서 왔으니까 의미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아예 그냥 명사 전미사로 봤을 때는 의미 이렇게 되지. 근데 사전에 아예 대놓고 의미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통의 동명사는 사전에 일일이 안 나오잖아요. 문법으로 해결하는데 meaning은 동명사뿐만 아니라 아예 명사화가 돼버려갖고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게 좀 차이점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 ing가 명사 그냥 대놓고 명사인 전미사로 쓰일 때가 있고 대표적인 게 meaning이고 recycling이다. 이 정도 그래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되죠. meaning 보고 의미라고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동명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mean에다가 mean에다가 ing 붙이면 의미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리사이클링도 마찬가지겠죠. 리사이클, 재활용하다라는 동사니까 ing 붙여갖고 재활용하는 것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무조건 그냥 의미 혹은 무조건 재활용 이렇게만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동명사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문법 시간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명사로 해석할 때는 동명사는 준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즉 명사가 그냥 하나가 오면서 그게 뭐뭐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meaning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뭐뭐를이 뒤에 바로 올 수 있어요. 만약에 기쁨 이렇게 온다. pleasure 이렇게 하면 기쁨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meaning pleasure 그러면 의미하는 건 뭐를 기쁨을 이렇게 돼요. 근데 그냥 의미 이렇게만 해석하면 meaning pleasure 요거 어떻게 의미 끊고 기쁨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눈치에 있는 분들은 기쁨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말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문장이 어려울 때. 수능 문장 어렵잖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될 수 있다. 그게 치명적이다. 해석만 잘 되면 사실 대충 알고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꽤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인데도 요 함정에 걸려갖고 한마디로 의미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어야 되는데 의미 이렇게만 해석해서 그냥 동명사인데도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해석을 못할 때가 꽤 있다. 이것 때문에 해석이 막힐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팁을 가르쳐드리면 ing가 났을 때 그냥 명사로 해석되는 경우는 좀 드물 거 아니에요. 미닝이 사전에 나오지만 이런 단어가 많진 않거든. 그러면 항상 그냥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항상 맞겠죠. 그러니까 미닝을 의미 이렇게 해석 못하고 그냥 의미하는 것 이렇게 해도 대충 해석할 거냐. 대충 지문해서 그것 때문에 틀리겠어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저것 싫으면 미닝을 무조건 동명사로만 해석하면 항상 해석은 정확하게 할 수는 있겠죠. 의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큰일 나진 않아. 그런데 역으로 의미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로 해석했을 때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걸 못 알아볼 수 있어서 해석이 엉망될 때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동명사는 동명사답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올 때 해석을 정확하게 엉망진창으로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좀 기억을 해놓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meaning은 의미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동명사로 자주 나올 테니까. 근데 명사로 의미도 있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리사이클링도 마찬가지고 그냥 재활용이구나. 근데 뭐 당연히 동명사로 쓰였을 때는 재활용하는 것도 되겠네.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replace 보시면 replace는 다시죠. 리가 다시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place가 장소란 뜻이죠. 원래 명사로 아시죠? 근데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동사일 때는 장소의 위치식이다. 그러니까 놓다, 두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lace 시키다예요. 그래서 요령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보통 명사로 쓰다가 동사로 재빨리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자리를 보니까 동사로 쓰였네. 근데 뒤에 목적어까지 오네. 그럼 타동사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타동사는 남한테 뭔가 일을 시키는 동사 타동사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키다라는 걸 추가해서 동사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place가 동사 자리에 왔다. 그러면은 place 시키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의역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그러면 place가 위치란 장소란 뜻인가? 장소 시키다, 위치 시키다. 그럼 한국말로 하면 위치에 두다, 놓다 이러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다른 단어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팁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다시 놓다죠. 다시 place 시키다, 다시 놓다, 두다니까 자 어떤 걸 뒀어 내가. 어떤 걸 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하고 걔 치우고 다시 놓는 거. 대신하다, 교체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단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거는 유의어란 뜻이에요. 비슷한 뜻. 근데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지금 진도를 빨리 빼는 거거든요. 빨리 어원으로 분석되는 애들을 쭉 빼놓고 그 다음에 동의어나 반의어 같은 거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외우고 싶은 분들은 외워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거 뒤에 나와요. 이거 서브가 뭐 under고 스티가 스탠드라서 밑에 세우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나중에. 밑에 지금 한 번만 살짝 해보면 밑에 세워둔 거 뭐 여차하면 이거 빼고 대타로 대기시켜 놓는 거 밑에 세워둔 거.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대신하려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하다 교체하다로 substitute가 나오거든요. substitute. 그래서 요건 이제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밑에도 이렇게 써놨죠. 이런 것들.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애들 다 뭐 어원으로 분석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외우면 힘들죠. 그래서, 이거 그럼 선생님 왜 써놨냐 하면, 나중에 이거 어차피 한 번 봐가지고는 안 헤어지죠. 그러면 끝까지, 책을, 진도를 다 빼고, 강의 다 듣고 진도를 다 빼고 나서 다음에 다시 반복하실 때, 이제 확인용으로. 내가 외웠던 거, 이게 같은 뜻이겠지. 그렇게 하고 연습용으로 제가 써놓은 거지. 지금 당장 외우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결국에 아시긴 해야 돼요. 아시긴 해야 되고, 제가 원래 군더기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차피 뭐 수거도 따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거 외우는 경우에 있어서 직독짓기 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 보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굳이 뭐 써봤자 내 손가락만 아플 뿐더러 여러분도 도움도 안 되고 여러모로 진도 빼는데 걸고적거리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뺐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유의어 정도는 써놓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서 가끔가다 get rid of는 유명한 수거 정도는 써놨어요. 아주 유명한 수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 수거라고 해봤자 직독치기 연습만 하실 수 있으면 다 필요 없거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어만 알고 어느 정도 문법적인 구문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직독치기하고 의역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익해요. 시간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문 안에서 그런 것들은 분석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수거책을 사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기본 수거들이 있어요. 중요한 수거들. 그런 수거들이 어느 정도 단어 다 외우고 났는데도 내가 직역을 했는데 의역이 하기 힘들다. 이런 수거들 중에서 중요한 수거들이거든요. 그런 수거들은 이제 본인이 체크하셔서 외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단어를 외운 단계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 단어 외우면 어차피 수거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저절로 다 외워져요. 그런 수거들이. 그래서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제가 첫 시간이라서 할 말이 많죠. 여기 지금 쓰여진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뒤에는 뭐 다시는 안 할 거니까 지금 잘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건 외워도 되고 다음에 이건 안 해도 되고 다음에 볼 때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할게요. 다시 올라와서 리플레이스 하다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리플레이스 다시 놓다니까 대신하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리플레이스에다가 다시 놓다에다가 는 것 이렇게 되죠. 명사니까 ment 붙으면 명사 된다고 했죠. 그래서 replacement 그러니까 대신하는 것, 교체, 대신 이러면 되죠.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reproduce 보자.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보시면 produce가 이거 뭐 다음에 뒤에서 나오지만 프로가 앞으로란 뜻이 있어요. 비슷하죠. 프로 앞으로. produce는 lead예요. 많이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끌다인데 생산하다.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이 컨베이어 벨트 있죠.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컨베이어 벨트. 그 벨트를 따라서 이제 앞으로 막 이끌어지죠. 앞으로 쭉쭉쭉 나올 때마다 뭐 발통이 붙여지고 하면서 이렇게 완제품이 나오죠.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끌어 나오는 거, 리드돼서 나오는 거 생산하는 거죠. 됐죠? 근데 그걸 다시 생산하다요. 그러면 그죠? 다시 생산하다. 프로듀스 생산하다니까. 그럼 뭐 다시 생산하니까 복제하는 거죠. 생식하다. 복제하다도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끼가 새끼를 낳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명사 된다고 생각. reproduction 그러면은 reproduce, reproduction 이렇거든요. 그래서 발음 몇 번 이렇게 해주시면서 철자를 보시면서 분석 다시 다 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식, 번식, 재생. 번식까지만 하시면 뭐 재생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 뒤로 다시 뒤로. 그러니까 move는 움직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 있던 걸 뒤쪽으로 움직였어. 하고 뒤쪽으로 하면 안 보이게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놔뒀던 걸 다시 뒤로 움직이는 거. 그럼 제거하다. 쉽죠? 제거하다로 하시면 되고요. 뭐 옮기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r이죠. 그럼 어떻게 AL 붙으면 동사에 AL 붙으면 그 명사 된다고 했죠. 명사에 AL 붙으면 형용사 된다고 했고요. UAL이나 아시겠죠? 맨날 보면 이제 외워져요. 그래서 뒤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제거 됐죠. 네. 그 다음에 represent죠. represent. 네. represent 하면은 re가 다시고요. present 뭐라고 했죠? present 원래 선물이죠. 선물. 현재의란 뜻도 있어요. 원래 다이어니까 하는 김에 해볼까요? 뒤에 나오지만 선물, 현재의, 출석한이라는 뜻죠. 그 다음에 동사로는 주다예요. 명사는 선물이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선물은 주는 거야. 이렇게 착하게.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선물은 말만 선물 줄게 그러면 안 되죠. 현재 줘야죠. 내 눈앞에 주란 말이죠. 그게 선물이지. 그래서 현재의. 알겠죠? 현재 진짜 줘야 돼. 그 다음에 내 눈앞에 출석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눈앞에 보여줘. 맨날 선물 준다는 말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세요. 그럼 잘 외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유명한 다이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다예요. 그럼 다시 주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비둘기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비둘기 이런 날아다니는 비둘기죠. 근데 다시 주는 의미 뭘까? 다시 주는 거.
평화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다시 주는 건 상징하다, 대표하다. 평화를 대표하잖아요. 비둘기는. 그죠? 그래서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보자. representative거든요. representative만 다시 주다인데 attive죠. attive면 이제 원래 형용사형 전미사예요. 형용사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대표하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대표하는이라는 뜻도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사람 명사로 쓰거든요. 근데 representative는 사람으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세요. 대표하는 뜻보다 훨씬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representative 그러면 대표자, 상징하는 자니까 대표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민들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자에서 다 왔어요. 대리도 되고요. 대표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representation은 이제 션이니까 명사부 된 거니까 이제 뭐 대표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내는 거니까 표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표시 정도만 하시면 표시 대표 이 정도 됐죠? 네. 그 다음에 remain은 main이 따로 뜻이 있는데 잘 안 해줘요. 이게 쓸데없어요. 왜냐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remain 뒤에 may 매여 있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약간 경선식 스타일로 모든 걸 다 동원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원과 그 무대뽀로 외우는 거의 조화라든지 혹은 뭐 경성식화라든지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치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좋죠? 네. 그래서 어원으로 분석이 안 되면 일부만 분석하셔도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가 뒤에 매여 있는 거 그냥 인체로 뭐뭐 인체로 남아있다 stay 똑같죠. 그 다음에 remain or라고 생각하시는데 er 붙으면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 전미사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 d가 한 개 더 붙어요. 그래서 remainder이에요. 예, remainer가 아니고 어쨌든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원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행위자니까 남아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죠? 남아있는 자인데 왜 나머지 자녀 부분이냐면 영어에서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이런 그 행위자를 나타내는 er이나 or인 경우.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drive가 차를 몰다, 소를 몰다,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몰다. 그러니까 뭐 약간 강제적으로 모는 거잖아. 막 추진시키는 거. 그걸 drive를 하거든요. 모는 거. 날 몰지 마. 이렇게 뭐 하도록 몰지 마. 그죠? 그래서 몰다는 뜻인데 거기 er 붙어갖고 이게 행위자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은 모는 자죠. 하도록 모는 자인데 하도록 하는 자인데 이게 의인화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요인, 동력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 그럼 동력이죠. 그러니까 뭐 추진력, 뭐뭘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요인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모는 자인데 이거를 사물로 표현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왜 사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알겠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영어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문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사람으로 해석했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사물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수능 지문에서도. EBS나 이런 데서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트랜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트랜스는 트랜스젠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트랜스 자체가 어크로스, 가로질러 이런 뜻인데 좀 비교적 먼 걸 얘기해요. 비교적 먼 사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젠더가 성이죠. 그래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걸 얘기하자. 그죠? 근데 여성과 남성은 굉장히 멀잖아요, 사실. 그죠? 원래는 불가능하잖아요. 건너가기가. 그 정도로 좀 먼 걸 얘기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인 것처럼 비교적 먼 사이인데 어크로스. 그걸 나타낸다. 그래서 트랜스 어크로스고 far는 carry예요. transfer인데 far이 carry라는 걸 이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ferry라는 거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ferry가 뭐냐면 나룻배란 뜻이에요. far이 carry다. 왜 그러냐? 옛날에는 그 배로 모든 걸 수송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강이나 그 해안에 있는 뭐 항구 이런 걸 차지하려고 굉장히 나라들이 싸움을 많이 벌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ferry carry의 뜻인데 어쨌든 그럼 transfer 크로스 시켜서 carry 하는 거. 나르다죠, carry. 그러면은 이동시키다. 이러면 되겠네요. 너무 쉽죠. 그래서 transfer 따로따로 하면 크로스에서 carry 시키니까 이동시키다.
정통시키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명사로도 쓰는데 명사로 쓰는구나 살짝 알아두시고 그냥 동사로만 외우시면 된다 일단. 그다음에 transform이거든요. transform. 광채도 찍어두시고요. 제가 다 찍어놨죠. 그래서 transform은 변형시키다예요. 왜 그러냐면 trans가 across죠.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 형태, form은 형태죠. 폼 잡지마 할 때 그 폼 형태. 그래서 그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변형시키다. 이러면 되겠네요. 쉽죠? 그다음에 transformation. 시험부터 명사니까 transform, transformation 이렇죠.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across 시킨 형태를 across 시키는 거니까 변형. 그다음에 translation, trans가 across고 late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trans 시키는 거야 뭔가를. 뭐 번역하다 이렇게 하시면 외워져요. 예, 일부만 보셔도. 그래서 아니면 late 자체 랭귀지랑 약간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무튼 translate, across 시키는 건데 사실 across 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옮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번역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translate 번역하다, translation 그러면 번역 명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translator 행위자니까 OR부터죠. 그래서 번역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transplant는 trans across라고 했고 plant는 식물인 거 아예 단어가 있죠. 그래서 plant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심다란 뜻도 있어요. 식물은 심겨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동사로 심다니까 across 시켜서 심으니까 뭐 이시시키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너무 쉽네요. 그다음에 다이아로 넘어간다. 다이아도 가로질러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건 비교적 가까운 사이. 아까 트랜스는 좀 먼 사이고요. 다이아는 좀 가까운 사이. 다이얼로그 뭐예요? 대화죠? 이건 이미 아시죠? 다이얼로그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대화가 뭐냐면 이제 어원을 분석해 보면 다이아가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사이. 네, 어크로스 혹은 betwee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그는 이제 대화잖아요. 랭귀지 할 때 그 로그거든요. 그래서 speak의 어원이고요. 그래서 dialogue라면은 둘 사이에 가로질러서 근데 좀 비교적 가까운 사이. 에 이제 대화 말 랭귀지 하는 거 speak 하는 거니까 대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dialect는 뭘까요? 다이아가 아까 비교적 가까운 사이에 가로지르는 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이아가 across고 leg은 이제 lecture 외워야 되니까 lecture 강의인 거 아시죠? 외우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lecture가 강의니까 leg이 이제 say예요. 말하다. 그래서 across 가까운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 그러니까 먼 사람들끼리는 못 말해. 이건 방언이죠. 사투리. 그다음에 diameter이거든요. 어쨌든 이거 다이어죠. 다이어인데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 만약에 원이 있다. 원과 원 사이는 그렇게 뭐 같은 도형 아니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크루스 시켜갖고 그걸 미터 재는 거죠. 그래서 미터는 측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터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루스 시켜서 재는 거니까 지름 이러면 되겠네요. 직경. 이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geo는 이제 외우셔죠. 땅, 지구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eography죠. geography. geography는 geo가 지구고요. graph 많이 나오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니까 write에 쓰다.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그린 거, 쓴 거. 그럼 뭐를 쓰겠어요? 지리가 땅은 이렇고 산은 이렇고 이게 협곡이 이렇게 생겨 뭐 이렇게. 그래서 지리학을 나타내요. 혹은 지리가 뭐지? 땅의 그 모양새. 그죠? 지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eology. 러지는 학문이에요. 예, 러지가 전에 학문 어저께 전미살 때 뭐 팔라틱스 이런 것만 했는데 러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geology만 있는 게 biology, psychology, ecology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bio는 생명이죠. 그래서 생물학, 러지가 학이니까. 그다음에 psycho 정신이죠. psychology 그러면은 심리학, 정신학, 그러니까 심리학. 그다음에 eco는 이제 생태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ecology거든요. 그러면 ecology는 생태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eology는 뭘까요? 지구. 그러니까 지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땅이에요, 땅. 기본적으로 지구가 흙이 그 행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나타내요. 지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땅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지질학. 지질학이 뭐죠? 석회, 화강암 이런 거 아는 그런 학문이죠. 이거 현무암 뭐 이런 거. 여기는 뭐가 어떻게 구성 성분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땅에 대한 흙에 대한 학문이다. 그다음에 geometry 보시면 지하가 땅이라고 그랬고 메터예요. 아까 했죠. 측정하다. 네.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땅을 측정하는 거. 기하학.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하학의 유래가 원래 땅을 측정하려고 만든 학문이래요. 그래서 옛날엔 뭐 커봤자 땅밖에 더 있었겠나. 아무리 큰 걸 측정해봤자 뭐 집보다는 땅이 크니까. 그죠? 요즘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점점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큰 공간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 수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수학적인 성질을 파고드는 그래서 그 공간의 수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판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 알겠죠? 그게 기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유래가 땅 측정하는 데서 온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단어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 할게요. 뭐 이건 쉬우니까 인은 뭐 안에죠. 아시죠? 그래서 이거 door 문 안에니까 당연히 실내이죠. 그러면 이제 s 붙으면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요거 이제 형용사 이건 부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따로 외우기 좀 힘들잖아요. 이거 따로따로 암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인도어 그러면 실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 형부 왔다 갔다 한다. s 붙으면 부사 이렇게 외워지면 외우시고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적절히 해석하시면 돼요. 됐지? 이 정도 하고 이제 반대말은 그럼 아웃도어겠죠. 문 밖이니까 실외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인컴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수입이죠 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 통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 됐죠? 수입, 소득. 가 됐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입 수출할 때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소득의 얘기예요. 수입이 얼마다 할 때 소득이 얼마다 이 뜻이에요.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는 사이트가 시야라는 원래 단어예요.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단어죠. 그래서 외우시고 그럼 안을 보는 거. see 안을 보는 거니까 통찰력이에요. 껍질만 보는 게 아니고 안쪽을 들여다봐. 안을 봐. 그럼 통찰력이지. 됐죠? 그 다음에 input은 어떤 상자가 있어. 근데 그 안에다가 놓는 거. 투입이죠. 뭐 딴 거 있나? 그 다음에 in fact은 fact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전미사 할 때 했었죠. 뭐 phi. 그러니까 fact 이게 다 phi에서 왔다고 이제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죠? make. 그러면 안에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 어떤 신체나 생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 버려. 감염시키죠. 그죠? 안에다가 만들어 버린다. 됐지? 감염. 됐죠? 감염시키다. 그 다음에 이제 션 붙으면 명사 되니까 션. 그러면은 감염. 됐고. 그 다음에 invest는 best가 vest죠. B가 아니고 V. 요거는 옷, 베스트란 뭐 조끼를 보고 베스트라 그러잖아. 예. 쇼핑몰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옷이에요, 옷. 베스트. 옷인데, 그러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 안에다가 옷을 입혀줘. 그 구성원들한테 옷을 입혀줘. 돈을 들여갖고. 그럼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에다가 옷을 입혀주니까, 투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MENT 붙은 명사, 이건 명사형 전미사니까, 투자 이렇게 되겠죠? 명사가 돼서. 그 다음에 install은 안에다가 스톨도 스탠드 세우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안에다가 세우니까 설치하지. 뭐. 그 다음에 insert는 이건 뭐 많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왜 굳이 할 필요 없고 안에다가 썰어 넣어. 그러면 되겠죠? 약간 경선식처럼. 그래서 안에다가 썰어 넣는 거니까 삽입하다. 이러면 되겠네? 끼워 넣는 거. 알겠죠? 안에다가 썰어서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삽입하다, 끼우다, 뭐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include가 보시면 close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와요, include. 그래서, close your eyes. 그러면 눈을 닫아라. 그러니까 눈을 감아라. 이렇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닫다. 그러면 안에다 닫는 게 왜 포함하다냐? 요 그림에서 이렇게 어떤 그릇에다가 안에다가 뭔가를 놔뒀어. 그러고 나서 닫아버려. 입구를. 그럼 뭐 포함하게 됐네? 그죠? 그래서 안에다 넣고 닫는 거예요. 안에다 넣고 닫다. 포함하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으로 2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보라고 했죠. 요 한국말 가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3시간 후에 또 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보고. 됐죠? 3강 나가기 전에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강씩 할 때는 그렇다는 소리예요.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